그러나 자네가 수능에 이 공부를 해야지 깨달은 상태도 공부 머신들 모여있는 것에 비슷한 경험하면 한번만 거기서 초점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멘탈이 와르르하니 특히 적은 상상 중에서 자체력의 일병으로 전화가거나 지금 스트레스에 신경전증과 하는 아이들만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수수께서 잡혔다고 무엇인지 다른 선생님과 좋다가는 성격고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쪽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죠. 실제로 사회 나가는 넘으면 현실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나와 잘 살기 위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실제로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 바로 공부를 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성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순간 이런 경험을 마주하게 되면 그냥과 넘어가면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이 난관을 점점 국가가 성취의 경험을 하게 하는 사회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엄청난 실패를 경험해 그걸 지고 일어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난관을 피하거나 평소부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면을 숲에 남아도 결국 저주만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설령 학창시절 공부 잘 못했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이 난관을 넘어서 성취의 경험을 쌓기 지금은 성공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좋은 대학 입학이나 좋은 기업이나 취업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에만 하죠. 내 인생의 진정 목표는 무엇인지 하지만 그렇다는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자원이 그걸 집중해서 쓰게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고 잘하는지 쓰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순위의 질문입니다. 이건 평소 전공나가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어떤 성격에게 미구명하지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그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와도 그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불중요한 것들은 해도 소수는 물러내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속도도 좋게 나타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굵은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면 하루하루로 알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우선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성적과 80% 20%의 노력으로 나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다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집중해 하는 것을 거기에 노력을 쓰게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우선 순차면 결국 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열정이 아닌 방향을 찾으십시오. 제 어릴 때 꿈은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9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조종기 비행기가 되는 일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장 이전 방법을 공군사관학교는 항공대 항공학과를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고2 때부터 눈이 나빠져 시력이 체감 당시 기준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뿐은 공군사관학교를 갈 정도로 공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대신 비행기나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기계공학과로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시 결과 조금 낮은 학교의 기계공학과를 갈지 아니면 조금 나은 학교의 화학공학과를 갈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선택 조금 더 나은 학교의 화학공학과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화학공학과에 들어갔지만 전공은 제가 생각한 것만이 다르고 도대체 내가 왜 이거 배우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진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다는 방황하기 시작했고 그게는 대학교 2학년 때 공대생이라 누구나 배우는
공업수학 이 중간고사에서 빵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강혜상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수님, 호동아, 너 너무 공부하고 만약 안 그럴 것 같은 녀석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전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걔는 그러면 뭐 하고 싶다는 내가 묻었다. 비행기가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교수다. 교수님 근데 지방운행 수검총이다. 이제 그런 거 전부 내가 하려는 비행기 만드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다. 나중에 정권을 바꿔달라. 일단 지금 해야 할 건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의 스페인시 정도 창피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 강단에서 대학생들의 전공과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공과정에 이런 힘을 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역시 예상대로 그 학생의 중간고사 정도는 초점했습니다. 마치 20년 전 전을 간다는 뭔가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은 이승에 한 시간을 실리 성는 것 같습니다. 이날 정말 놀라운 광목까지 그가 되는 그물로 손쉽게마다 풀린 눈으로 돌기만 한 학생을 느끼는 레이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또 강렬한 눈빛 그 학생에 대해서 눈에게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현실을 복잡해서 찾아주겠습니다. 이 학생은 그냥 도전 내에 배우고 있는 잔잔한 스스로 할수 없었던 것같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저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현장 깨어나게서 그가 강의 시간에 억지로 보면 기존으로 남아 흘렸던 것들을 반쪽에서 초초한 시점실에서 벤져보게 된 반쪽 떨었던 것이죠. 현장 그냥 나왔던 거기 이 학생 대응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중앙이고 저기서 다했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게 되겠어요. 역습 배주는 저의 제 생각에 대한 게 아닐 거로 생각하고 특별히 여러분 부분부터 많은 사람들이 꼬내 이야기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뭐냐 이게 이런 처음입니다. 하지만 안 오니까 대부분 나가 떨어지는 누가 시킨 것 같다니 하늘같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져. 저점에 그러니까 그 말은 자신이 어디를 향했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까지 열심히 뛰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뛰어보면 숨이 차오르고 다리 힘을 푸는 순간이고 이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죠.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체적인 견직하게 전직을 열심히 공부한다가 하나같이 유명한 말입니다. 전직이 되고 살아가 전이한테 실력하고 인생의 폐지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점수도 할 수 있는 가는 전자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이내 20년 전에 제가 가마도 제 순간 같은 이거 뭐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며 방황합니다. 저는 어찌어찌 저를 보고 추주한다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회사 취업학과는 혼나는 상황적인 것과 어디에 내도 끌려다는 명언은 손에서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마침 이제도 볼 수 있고 마음의 생각을 군가시 간장하겠지만 내 미래 모습이든 그들 설명에 대상 보이지 않는 생자 모습을 보면서 난 이제 고문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난데도 어딜 하가 살아가 된 거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차별도 열심히 안 되는데 뭐잖아요. 똑같은 공유하게 되는데 제가 서로 진정원하는지 저기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생각하기 모습도 열심히 달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대장에 가려면 어느 동안 가야 할까요? 서울에 있는 남쪽동을 가야 할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북동동을 광주에 사람들은 북동동을 가야 합니다. 풍년하는 대장에 가야 하는데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 해가 해주는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척 모색적으로 달리라고만 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전선령을 다루시나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알수 없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훨씬 더 절대 손에서 살 수 없습니다. 겁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눈을 가니까 이만부터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사는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 괜찮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회사에 들어가는 건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들어보고 뭐 할 건지를 중간 물어보곤 합니다.
대부분 취업이나 대학원까지 말하죠. 그렇지만 왜 그걸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경우도 사실 쓰고 보기에 보니까 그 고치기 성도가 돈 하나 파하지 않는 학교 판독을 다음에 실력을 굳이 받았다 대망으로 지금까지 대명으로 지금 노력이 설명되니까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미루거나 하는 목표를 향하는 것이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곤란합니다.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은 있는 순간 이될 것 있냐부터 더 모든 능력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서 향해 할지 뭐라는 방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나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나서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학교나 기업에 들어가는 건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 수단을 목표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당장 눈앞에 것에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더러도 공고서 긍정적으로 내가 도달해야 할 꿈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지금까지 해나가야 해서 눈앞에 작은 것을 목표로 하나의 성취해 가야 하죠. 짧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네요. 그 꿈이 미리꿈 방향으로 몇 달 정도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남들과 하지 말라는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